다음은 김승원 법률간사께서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결과의 의미를 분석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간사 김승원 의원입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우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수상한 주가 거래가 포착이 되어서 이미 금감원, 도이치모터스 사건 번호 133호, 그리고 경찰청의 내사 보고서에 의해서 당연히 수사로 이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3년 10월경 경찰 내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검찰청에서 더 이상 수사 진행 없이 묵혀두었다, 그런 정보, 첩보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건 10여 년이 흘러서 언론에서 2020년 2월 17일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다는 보도 이후에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을 수사하는 듯 했으나, 사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총장직을 물러나기 전까지는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아주 탈탈 털었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할 동안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총장이 물러나고 그제서야 김건희 여사가 아닌 권오수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10개월 만인 2021년 12월 달 기소가 되었습니다. 길어도 10개월이면 이렇게 기소되어서 또 1년여의 재판 끝에 유죄로 선고돼야 할 사건이 2014년서부터 돌이켜보면 10년 이상이 걸린 그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핵심적 공범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어 있지 않고, 다만 판결문에 나타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핵심적 공범임을 의심케 하는 혹은 추단케 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가장 비열한 수법인 통정매매, 일종의 던지기를 통해서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라든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1월 3일 등 한 3회 외에는 범죄 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범죄 일람표에 보면 그 외에도 수십 차례의 거래가 있었고, 이 2010년 10월과 11월 달은 가장 주식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시세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라든가 주식 물량이 상당히 많이 거래됐다는 것이 핵심적 공범임을 추단케 하는 그런 상징적인 지표가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1인 매매를 했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판결문 각주에 보면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로 전화 연락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매매 의사를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증권사 직원조차도 그 선수들한테 부탁을 받았음에도 다시 김건희 여사한테 주식을 팔 거냐 살 거냐를 확인했다고 하는 명백한 그런 판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단계인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인 2012년 12월 7일까지 포괄일제로 본 이상 아직도 공범으로 추단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이 경제적인 상당한 유착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 행사에 10여 차례 협찬한 그런 밀접한 경제 공동체의 사정도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내부 기밀 정보를 통해서 주가 조작에 직접 핵심 정보를 이용해서 관여를 했고, 또 다른 한편 2012년도에는 권오수 회장이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장외에서 헐값 매수해 82%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그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 투자자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도이치 파이낸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서 수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그런 의혹도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판결문은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은 다음 증권사에 직접 연락해서 거래를 해왔다. 즉, 최은순 씨도 김건희 여사처럼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핵심 정보, 내부의 고급 정보를 받아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고, 특히나 최은순 여사도 신한증권 직원에게 직접 매매를 지시한 그런 사정도 판결문에는 엿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수많은 명백한 증거가 재판정에서도 나왔고 판결문에도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약 17억 원이라는 돈을 두 번 돌려서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모 언론사의 보도도 있습니다. 10억 원이라고 하면 연간 이자만 해도 거의 5천만 원으로서 직장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그 돈은 아마 계속 쌓여 이자가 불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넉넉한 이상 우리 국민특검, 일명 국민특검을 빨리 가동해서 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